안녕하십니까. 메가전 클라우드의 김유신입니다. 어, 우선 저희가 이제 애저 오픈AI를 시작한 게 작년에부터 저희도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저희의 노하우와 어떻게 보면은 그 미팅 시간에, 고객분과의 미팅 시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전, 전수는 좀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문서도 작성돼 있고 그런 얘기로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코리아 엔터프라이즈 마켓 니즈라 그래가지고 LML이 재작년 11월에 처음에 GPT 3.5 터보가 나왔을 때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슈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작년 3월에 나왔던 GPT-4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분들이 우리도 LML을 써야 되겠다는 어떤 니즈가 생겼고 그거에 따라서 고객분들을 저희가 미팅을 많이 했을 때 고객분들이 요청하시는 건 활용 사례를 좀 많이 전달을 해달라. 왜냐면은 이제 사례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라가는 그런 상태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좀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외국 사례 말들을 이렇게 저희가 딜리버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랑 안 맞는 한국 사정에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연장선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건 LML 모델만을 사용해 가지고는 사실 2021년 9월 이전의 데이터만을 학습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 쪽 그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신 도큐멘터리나 혹은 지식 문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증강을 해서 내가 필요한 걸 다시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LML 모델이 똑똑하니까 얘를 교육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고 당연히 LML 자체가 자연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연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데 그게 어디까지 되고 어느 정도까지 퀄리티가 나와요. 뭐 이 정도의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픈AI.com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게 사스 서비스다 보니까 퍼블릭망으로 웹사이트를 호출하고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재학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가 유출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쓸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라는 데이터 보안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으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시스템, 뭐 CRM이라든지 뭐 각종 시스템들과 연동을 해서 DB가 있으면 DB 있을 거 있고요. 연동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또한 작년에 또 하나 떴던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몸값이 비싸진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왜 필요한 건가요? 이런 거에 질문이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비용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6가지의 방법 어떻게 보면 질문이 가장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회사의 업무 처리를 좀 더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는 개인 비서로, 그래서 어시스턴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도 감히, 그리고 현재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가 제일 잘하는 거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냅니다. 기존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내 문서 검색을 통해서 그걸 통해 나 가지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LML의 그 인퍼런싱이라 해서 추론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자료를 잘 만들어내고요. 당연히 질의응답에 대해서도 정확한 요약이라든지 혹은 번역 같은 경우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회의실 예약이라든지 혹은 경비 처리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제가 GPT-4 터보를 얘기를 드리네요. 네, GPT-4 터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게 어떻게 보면 GPT-4의 그 다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프리뷰 상태고 GA,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이게 좋은 점이 저희가 이제 이걸 출력이라고 보면 만약에 질의응답에서 질의 부분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12만 8천 토큰까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약 300장 정도의 데이터를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T-4가 사실 좀 고가예요. 토큰별로 해가지고 GPT 3.5보다 약 몇십 배 비싼 그 정도의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꺼리는 부분이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 GPT-4 터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약 27배 저렴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테스트해 봤을 땐 약 한 50% 이상 정도 더 저렴합니다. GPT-4
비교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신 학습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인데요. 저거 잘못 쓴 거고 오타입니다. 2024년이 아니고 2023년 4월 데이터까지 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GPT-4나 GPT-3.5 터보보다 걔네들은 2021년 9월 이전 데이터로 돼 있고요. 더 최신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GPT-4 3.5나 4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면 현재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말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 GPT-4 터보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갖고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센터장님이 잠깐 설명드렸던 그 소라라는 어떻게 보면 영상을 만드는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입력시키는 데이터도 텍스트거든요. 자연어고 그거를 한 서너 줄 넣으면 이미지를 만들거나 혹은 영상을 만드는 그런 멀티모달 기능을 지원하는 달리 3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프리뷰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GPT 터보 위드 비전이라 해가지고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만약에 저기 지금 어떤 외국인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뭐 코트는 어떤 재질이고 뭐 펄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미지를 올리면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얘가 어떤 걸로 돼 있고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프리뷰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조금 놀랬던 부분은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부분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물잔인데 그 오브젝트 저 물잔에 있는 물은 오브젝트 1에서 나왔을까요? 오브젝트 2에서 나왔을까요? 라는 걸 질문을 하게 되면 물잔에는 당연히 물이 투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병에 있는데 오브젝트 1에서 나왔다는 걸 인식해서 오브젝트 1에서 나온 물입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2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주죠. 맥주니까 색깔이 들어가 있고 어떤 그 탄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인지를 해서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활용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했던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활용해서 볼 수 있는 사례들로 좀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츠입니다. 벤츠 뭐 차 많이 타고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여기에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탑재를 했고요. 여기 보신 것은 이름이 이제 MBUX라 해가지고 음성 비서라고 그러는데 이 차를 타고 가면서 Hey Mercedes 하면 응답을 해서 제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주위에 있는 음식점을 알아봐 주세요. 혹은 거기에 뭐 사이트싱 저희가 볼 수 있는 뭐 놀거리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봐 주세요라는 그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GPT-4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베타 테스트 중이고 미국에서 지금 약 90만 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아까 전에 약간 설명드렸듯이 토큰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객한테 전체로 풀진 못하고 고객분들이 하루에 4번, 뭐 5번 이런 횟수를 정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건 스탠리예요. 모건 스탠리는 아마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자산관리 업체죠. 이 자산관리 업체에서 쓴 방법은 보통 저희가 그 문서 진앙 집중화를 하면 그쪽에 뭐 PDF, PPT 뭐 다양한 문서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문서들을 사실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찾아내서 뭐 쓰시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그런 지식 기반의 데이터들을 모두 GPT에 물어볼 수 있도록 그 벡터라이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넣고 유사성 검색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질의응답에 의해서 답변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건 스탠리도 GPT-4 기반으로 지금 작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곳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행 회사고요. 그리고 AI 여행 플래너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3박 4일 뭐
일본으로 갈 건데 뭐 예를 들면 그 스케줄 짜줘, 여행 스케줄 짜줘 이런 식으로 하면 3박 4일 어디로 가서 어디서 뭐 둘러보시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짜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행사다 보니까 뭐 비행기표라든지 혹은 뭐 식당 그리고 숙박업 뭐 이런 것까지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많이 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 리틀 트립 같은 경우에는 AI 여행 플랜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픽 AI 튜터라는 건데 원어민과 대화하듯이 저희가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GPT-4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거의 최대 강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튜터라는 외국인이 붙어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8시간, 9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응대를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또한 저희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음성 인식을 잘하기 때문에 거의 인간과 비슷하게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꼭지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꼭지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어떤 용도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죠, 교육이죠. 예, 교육 커리큘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있던 어떤 데이터들 혹은 어떻게 보면 지금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질의응답 혹은 음성으로 바로 음성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GPT-4로 이용돼서 지금 작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꼭지로 보면 헬스케어 쪽입니다. 전문적으로 저희가 의사한테 뭐 약 처방 받듯이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민간요법이나 이런 식도 뭐 부모님한테는 물어보거나 애가 열이 갑자기 나게 되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아픈 경우는 야간 의사들 다 문 닫고 약국도 다 문 닫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헬스케어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 간단하게 열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제 굿닥이라는 업체가 건강 AI 챗봇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아기가 뭐 열을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해주고 그 답변에 의해서 뭐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헬스케어 쪽도 사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LML 모델인 GPT가 많이 쓰이려고 노력 중이고, 또한 어느 뉴스 같은 데 보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을 만드는 그런 그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려고 그런 쪽으로도 지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가존 저희 회사가 서비스를 적용해서 작년에 그리고 올해 고객분들과 질의응답 혹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느꼈던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름은 당연히 못 쓰고요. 그래서 A 화학 계열사랑 B 철강 회사, C 보험 회사로 이렇게 세 가지만 우선 나눴어요. A 화학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화학 계열이다 보니까 사내 논문이라든지 혹은 외부에 있는 논문들을 바로 갖고 와서 그걸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내 논문을 보시면은 기본이 영어예요. 예, 기본 영어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사내 논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텍스트 기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내 논문 생각을 해보시면 논문 같은 경우는 파라그래프로 돼서 어떻게 보면 한 장에 파라그래프가 3개 정도가 횡렬로 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실은 이렇게 좌우로 읽으면 안 되는데 횡으로 밑으로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컴퓨터는 그걸 모르죠. 그냥 횡으로 읽어버리죠. 그러면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아마 하나 있을 텐데 청킹에 대해서 혹은 어떻게 인제스트를 해서 그걸 청킹하는지에 따라서 이 우리가 질의응답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퀄리티가 품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느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모 세션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데모 앱을 만들어서 딜리버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뭐 HR 모드, 예를 들면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너는 뭐 어떤 모드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HR 모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수학자 모드 뭐 이 정도까지는 넣었었는데, 화학자 모드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화학 계열사다 보니까 모든 논문이나 텍스트들이 화학에 전문화된, 어떻게 보면 스페시픽한 단어로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화학 전문가 모듈 페르소나를 개발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답변이 잘 나온다는 걸 인식을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LML 모델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라마2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GPT, 챗GPT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제미나이도 있고 뭐 엄청 많은데, 얘네들은 학습한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이 웹사이트에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니까 그 방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너는 요거에 대해서 갖고 와야 돼 라는 지시 명령을 통해서, 프롬프트죠.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갖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 내려주는 부분이 이 페르소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르소나 설정이 어떻게 보면 뭐 프롬프트의 시작이며 거의 끝일 수도 있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회사인데요. 이쪽도 당연히 철강에 대한 기술 서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PPT로 돼 있다 보니까, PPT 작성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폼을, 기본 폼은 템플릿은 있어도 그 안에 이미지를 막 집어넣고 거기다가 텍스트도 막 배열을 막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와 텍스트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었을 때 텍스트를 저희가 말뭉치라 해가지고 잘라야 되는데, 이만큼 의미 있는 걸로 잘라야 되는데 이미지가 갑자기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 끊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했을 때 말뭉치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응답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전처리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여기서 또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처리 방식으로는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우선 떼어내고 이렇게 자동 전처리긴 한데, 텍스트는 텍스트를 묶어서 전처리한 후에 다시 합치는,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경우는 OCR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 이미지 안에 있는 글들을 읽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OCR로 한번 읽어드리고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모아서 그 전처리해서 다시 합치는 방식으로 해서 벡터라이징이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분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도 커스텀 프롬프팅을 통해 가지고, 이게 페르소나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진물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품질을 되게 높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철강 회사에서 저희가 POC를 진행했을 때 조작한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질문을 하다가 그 POC 기간이 끝나셔서 되돌아가셨는데 이제 보고용으로 영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영상을 저희가 질문을 뭘로 해드릴까요? 뭘 받아야 되니까 저희도 자세한 건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질문을 받고 거기서 질의응답을 한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조작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 보험사 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사는 저희한테 연락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보험에는 약관이 보통 있잖아요. 약관이 사실 연도별로 틀려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어떻게 보면 도큐멘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테라바이트 단위의 벡터라이징을 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테라바이트까지 가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데이터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또한 여기서도 이제 보험회사도 또 쓰는 게 이미지를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객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나 이미지를 많이 쓰세요. 근데 이미지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방식으로 가지만, 표는 또 문제가 생겨요. 표는 저희가 보통 엑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엑셀 보시면 저희 쓸 때 머지를 많이 하시죠. 위에 예를 제목이면 제목 머지 해가지고 밑에는 제목이고 그거에 재분류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 제목이 머지된 걸, 여기까지 제목을 먹는다는 걸 모릅니다. 네, 셀 단위로 읽기 때문에 셀이 머지된 거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도 전처리했던 방식이 그 머지한 것들을 다 풀어서 여긴 제목을 다 넣어야 되는, 그래야지 얘가 제목열이다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가능성 검토까지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년간 느꼈던, 그리고 1년간 했던 모든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마인드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생각한 게 많아서 좀 간단하게 그린다고 그리긴 했지만 이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는 GPT-4와 GPT-3.5 터보를 다 딜리버리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둘 다 모델이 그리고 오픈 AI 혹은 애저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 터보도 지금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보면은 GPT-3.5 터보가 저렴을 해요. 그리고 4가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한테 딜리버리를 할 때 약간 뭐 약간 똑똑하진 않지만 좀 응답이 잘 나오는, 빠르게 나오는, 그리고 좀 저렴한 리저너블한 그 모델을 쓰시려면 GPT 3.5 터보를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품질이 되게 높아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느리지만 쓸 수 그 품질이 최고로 쓰셔야 되는 거라면 GPT-4를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저희가 GPT-4를 그때는 또 이제 쓰려고 GPT-4를 쓰려면 신청을 하고 4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GPT-3.5 터보를 딜리버리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비용은 차제의 문제고, 비용은 사실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응답 품질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객분께서 오픈AI.com에 있는 20불씩 내는 거 있잖아요. 1인당 20불 내면 GPT-4를 쓰게 해줘요. 그 GPT-4와 저희 GPT-3.5 터보를 비교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품질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GPT-4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서적을 올리면 그 전문 서적이 영문이다 보니까 한글로 번역이 돼서 답변이 나와요. 근데 그 단어들을 모르니까 GPT 3.5 터보 같은 경우는 이상한 말로 바꿔줘요. 근데 GPT-4는 그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그 단어로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GPT 3.5 터보는 한글에는 너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걸 느꼈어요. 또한 GPT-4 논문에 보시면 한국어 인식률이, 그러니까 자기가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77%입니다. 네, 100%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GPT라는 LML 모델 자체가 외국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거기다 보니까 영어 기반이 돼 있죠. 근데 GPT 3.5 터보는 그런 논문조차도 없어요. 네, 한국어를 몇 퍼센트 인식하는지를 저희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물은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은근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객분들한테 GPT-4가 좀 코스트가 좀 세지만 GPT-4로 가셔야 됩니다. 한국어 처리 부분에서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속도에 대해서는 GPT-4가 GPT 3.5 터보보다 약 2배에서 3배 느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엔비디아사가 GPU를 요즘에 잘 팔아먹고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다고 하시나요? 그 GPU를 쓰는 게 이 GPT의 인퍼런싱, 추론 시스템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추론 시스템을 돌리려면 GPU가 뭐 한두 개 갖고 안 되고 몇십 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좋아지려면 추론을 많이 돌려야 되고 많이 돌리려면 비용도 비싸지고 응답도 느려지고, 그래서 GPT-4가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할루시네이션, 환각작용이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작년에 좀 문제가 됐던 게 질문을 어떤 걸 했었냐면 수원산성에서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 모욕에 대해서 설명해줘라는 질문을 던지면 말을 만들어내요. 근데 세종대왕과 아시겠지만 수원산성은 연대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더구나 맥북까지 들어갔잖아요. 맥북은 그때 있지도 않은 노트북이었고 그걸 말을 만들었는데 이걸 저희가 할루시네이션, 환각작용이라고 하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기본적으로 템퍼러처라 해가지고 GPT에는 그 온도를 설정해 주는 게 있어요. 온도를 0으로 가면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주고 1로 가면 창의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0으로 해놓고 프롬프트로 사실에 입각해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얘기해줘라고 프롬프트에다 명령을 내려도 100%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환각이. LML 모델의 자체에 그런 그 학습한 데이터 그리고 추론이라는 시스템 거기서, 그리고 모델 안에 있는 뭐 어텐션 모델이라든지 기타 트랜스포머의 그 약점상 진실 100%가 나올 수 없다고 우리 오픈AI.com에 있는 그 샘 알트만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100% 이건 줄일 수 없다. LML 모델의 한계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줄일 수는 있지만 100%는 진실이 안 나온다.
이게 그 의미였어요. 인퍼런스가 추론 시스템이고 템퍼러처가 아까 전에 온도 제로로 하면 사실에 입각해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템퍼러처를 제로로 하면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려고 얘가 문서에 없으면 I don't know, 몰라요. 죄송해요.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 문서에 연관되어 있는 걸 조금 더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안 맞더라도 그 비슷한 것들이라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템퍼러처로 제로로 하면 안 되고 보면은 0.2에서 0.3으로 해서 약간은 창의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조금 더 해서 뽑아낼 수 있는 부분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력 출력 컨트롤인데 처음에 LML에 덤길 때도 뭐 토큰 비용 때문에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감 정보 같은 거 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말은 좀 빼야 되는 뭐 어떻게 보면 편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LML에 던지기 전에 프리프로세싱 혹은 아까 전에 전처리 부분도 이 프리프로세싱에 들어가겠죠. 문서 전처리 부분도 꼭 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요. 또한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출력 나가기 전에 고객분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이게 과연 진짜 정확한 데이터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데이터인지를 검증이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 프로세싱 후처리가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까지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GPT 3.5 터보랑 4는 그 이전 데이터는 그래도 좀 잘 대답하는데 그 이후의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했을 때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죠. 혹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GPT-4 터보가 새로 나왔을 때 2023년 4월까지 그래도 최근까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더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부분이고요. 아마 맥스 토큰 같은 경우는 아마 뭐 개발을 하시다 보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것 때문에 많이 걸려요. 맥스 토큰 오버라고. 예를 들면 3.5 터보 같은 경우는 4K, 4,000 토큰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K짜리도 지원해서 16,000 토큰. 그 다음에 GPT-4 같은 경우에는 8,000 토큰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32 토큰까지 지원해서 32K, 그래서 32,000 토큰까지 GPT-4는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을 넘어가면 에러가 나버립니다. 토큰이 넘어갔어요 라고. 그래서 이 토큰이 어디까지부터 어디까지 커버를 하냐면 우리가 입력했던 질의, 그 다음에 답변이 날라오는 것까지 합쳐서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이 답변이나 혹은 질의를 줄이지 못하면 이거 오버 다 나겠죠. 8,000 토큰이나 혹은 12,000 토큰이나 이런 거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GPT-4 터보가 나오면서 그보다 훨씬 큰 12만 8천 토큰까지 지원하는 걸로 해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아키텍처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게 꼭 아키텍처는 아니에요. 저희가 그림을 좀 뭐 플로 차트처럼 형식으로 좀 그려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시겠지만 오픈AI에서 개발된 언어 모델이에요. GPT라는 것 자체가 3.5 터보, 뭐 이런 것들은 언어 모델인데 이게 애저 쪽,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쪽,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쪽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을 더 쓸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장표를 넣었어요. 보시면 중간에 LML 모델이 이게 GPT고요. 그리고 저희가 GPT만 쓰다 보면은 아까 전에 문서들 같은 경우 뭐 벡터라이징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딘가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벡터 스토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큐멘터리를 로딩해서 인제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큐멘터리 로딩이 필요하고 당연히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화벽이라든지 데이터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매년 최고의 돈을 투자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도 많은데 1위는 언제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전이라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 비전이랑 약간 비슷한데 이미지를 넣어서 그거를 약간 인식하는 비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AI 모델도 있고요. 저희가 STT라 스피치 투 텍스트라 해가지고 음성을 그 문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피치라는 모델도 있고 뭐 디시전도 있고 랭귀지라 해가지고 번역 모델들도 있고 요것들을 다 연동시킬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다 연동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되게 많은 서비스가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애저 머신러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LML 모델 써야 되겠다. 그러면 요거랑 머신러닝이랑 저희 LML 모델을 같이 배포를 하셔서 그래가지고 연동시키면 돼요.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을 지원하기 때문에 DB 같은 경우도 휴식 시간에 레스트 인크립션이라 가지고 휴 쓰지 않을 동안에 암호화를 다 하고 뭐 그런 보안적인 측면, 그다음에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을 지원하기 때문에 롤이 없는 놈은 다른 곳에 접근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흐름도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RAG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아까 전에 PDF나 텍스트 혹은 뭐 도큐멘터리 어떤 그 문서들 있잖아요. 문서를 벡터라이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흐름으로 들어가는지 보여드린 거예요. 보시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PDF, 도큐멘터리, HTML, 뭐 PPT, 뭐 CSS, 뭐 텍스트 많잖아요. 소스가 데이터 소스를 우선은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로딩을 하면 뭐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읽어서 텍스트를 만들고 그 텍스트들을 청킹이라는 아까 제 말뭉치 단위로 좀 잘라야지 얘가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킹 사이즈로 자르게 돼 있습니다. 자르게 돼 있고 그거를 이제 엠베딩 모델이라 해서 임베딩이라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좌표 값을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저희가 맨 처음에 배웠던 x, y, z 좌표 뭐 이렇게 3개축 있잖아요. 그 식으로 좌표를 찍어요. 그래서 그 좌표를 찍었을 때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질의를 임베딩 시켜서 같이 물어보면 임베딩이 아니죠 거기서는 질문을 하면 그 좌표와 근처에 있는 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근처에 있는 놈이 제일 유사한 답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임베딩을 통해서 벡터라이징을 통해고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벡터 스토어에다가 시뮬레이터 서치 유사성 검색을 던지면 그 유사성 검색에 의해서 나와 질문한 거에 제일 근접한 답변이 나와서 저희가 그걸 갖고선 LML 모델에다가 던져서 LML이 그걸 좀 더 조작을 해서 말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또한 이게 제일 핵심이고요. RAG 모델은 이게 끝입니다. 우선은 제가 맡은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개발을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